안녕하세요. 임정편지예요. 오늘은 항공서비스과 및 승무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항공과는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필요 없습니다.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학력을 요구하진 않아요. 3년대졸 공채나 4년대졸이나 다 똑같거든요. 승무원이 되기 위한 것으로는 학력은 해당되지 않아요. 항공서비스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궁금하시죠? 항공서비스과에서는 영어나 서비스 관련돼서 주로 배워요. 서비스도 일반적인 서비스도 배우고 기내 서비스도 배우고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배우고요. 그리고 면접에 관해서 배워요. 하지만 이것들은 항공서비스과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공서비스과를 꼭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고요. 오히려 저는 다른 거를 더 배울 수 있는 대학교를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항공서비스과를 너무 가고 싶다, 승무원이 너무 되고 싶다 라고 하시면 항공서비스과도 추천드려요. 왜냐면 항상 유니폼을 입고 다니고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항공서비스과를 가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항공서비스과가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꼭 필요하다고도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키가 작으면 승무원이 되지 않을까요? 항공서비스과에 입학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키가 만약에 작으시다 라고 하시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지상직 승무원, 지상직 승무원이랑 외항사,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겉모습을 많이 보는 편이긴 해요. 겉모습과 이미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는 편이긴 해서 뭐 권장 키는 162cm예요. 권장 키는 그렇고, 만약에 그거보다 더 작다고 하시면 그렇게 두 가지를 추천드리고요.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일단 제가 5가지로 딱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영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지, 세 번째는 면접이고요. 네 번째는 체력이에요. 그리고 5번째, 제일 간단하지만 중요한 거, 웃으면서 말하기예요.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말하기.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영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원래 기준은 토익 550점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문턱이 낮죠.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승무원들이 영어를 다 잘하진 않아요. 다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영어를 많이 배우고요. 그러면서 영어 실력이 점점 느는 거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하지만 영어는 중요합니다. 기준은 550점이지만 되도록 700점 이상을 좋아해요. 운이 좋게 600점대 합격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는 다들 영어를 너무 잘해서 700점 이상 정도는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는 제2 언어까지도 많이 봅니다. 언어를 다양하게 할수록 사실 굉장히 강점이에요. 이미지보다도 영어가 중요할 정도로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지예요. 항공사나 항공서비스과나 자신들의 유니폼이 있어요. 우리 아시아나는 그 갈색 유니폼, 대한항공은 하얀색 유니폼, 뭐 제주항공은 주황색 유니폼, 굉장히 다양하죠. 각 항공사마다 매력이 있는데 우리 항공사 유니폼을 입혔을 때 누가 제일 예쁠까? 누가 제일 잘 어울릴까? 이런 거를 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승무원들은 항공사의 대표 이미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다시 말해 승무원의 행동은 항공사의 행동과 똑같아요. 그래서 유니폼이 잘 어울리는 것도 중요해요. 유니폼이 잘 어울리려면 살도 빼야 되고 사실 외적인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깔끔하고 단아한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트렌드가 조금은 바뀌어서 톡톡 튀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이미지로 보자면 다들 유니폼과 잘 어울리는 그런 승무원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면접이에요. 서류는 너무 빨리 잘 붙는데 면접에서 항상 떨어진다. 1차 면접도 잘 붙는데 2차 면접에서 떨어진다. 라고 하시면 너무 형식적인 답변을 해서 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다들 면접이라고 하시면 예상되는 질문을 다 뽑고 답변을 다 써요. 인터넷에서 막 찾아보고 답변을 쓰는데 그 답변이 굉장히 면접관들한테는 일관적이에요. 너무나 다를 것 없이 누가 봐도 외운 답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매력이 더 떨어져 보이는 게 있어요. 면접관들이 원하는 건 일관적인 그런 답변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그런 답변을 원하거든요. 저는 면접 답변을 외우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걸 얼마나 자연스럽고 진실되게 말하는지, 우리가 노래할 때도 감정을 넣어서 노래를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도 감정을 담아서 답변을 하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걸로 제일 좋은 방법은 동영상 찍기인 것 같아요. 동영상 찍기가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내 목소리 톤도 들을 수 있고 내 얼굴도 볼 수 있고 내가 웃으면서 말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동영상으로 찍는 면접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건 어떤 기업이나 똑같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체력이에요. 사실 체력은 교육을 받으면서 시험을 보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내가 조금 몸이 약하고 좀 힘들다라고 하시면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해요. 체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직업이에요. 시간대도 매번 다르고 365일 중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하늘 위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적인 소모도 굉장히 심하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거예요. 웃으면서 말하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웃으면서 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자연스럽게 웃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제가 추천드리는 게 있어요. 개구리 뒷다리 라고 하시면 이 양쪽 입꼬리 끝부분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개구리 뒷다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그리고 아까 면접 연습을 하는 거랑 똑같이 동영상을 켜놓고 웃으면서 말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연습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웃고 있다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웃고 있다가 말을 할 때는 갑자기 정색하면서 말씀하시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점을 정말 유의해야 돼요. 이 사람이 원래는 웃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미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웃으면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이렇게 승무원이 되기 위한 중요한 5가지를 말씀드렸고 항공 서비스과도 사실 똑같아서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친절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